2022년 하반기 미술시장에서 사라진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NFT가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라졌다기보다는 그냥 있는데 움직임이 없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코인과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긴축 정책, 금리 인상, 전쟁 등으로 인한 불안증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미술 시장에 밀려든 여파가 상당합니다. 세 번째로는 MZ세대 미술 구매자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는 그들의 미술 시장 유입이 현격하게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생겨난 것들도 있죠. 생겼다기보다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리세일 작품의 수량과 아트페어의 개수입니다. 여기다가요,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 미술시장 구조가 사치품에서 향유 품목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글쎄요,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에 많은 호응을 하고 싶습니다. 투자나 투기의 의향 없이 그림을 사는 가격이 30만원 넘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30만원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의 미술시장은 호황이라기보다는 단기 투자로 이익을 보고자 했던 젊은 세대의 대거 미술시장 유입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많지 않은 미술품 구매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많지는 않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그렇게 많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추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의 커뮤니티를 통해 미술시장 작품의 추이를 보고 듣고 결정합니다. 좋게 보면 마케팅이 수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구매자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나쁘게 보면 미술시장의 확산이 더디다고 볼 수도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을 마무리하는 미술만평 214회차 박정수, 전국의 만평이님과 해외 동포 만평이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내년 2023년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맞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좀 부탁드립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이때쯤이면 미술만평에서는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가늠과 예측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106회차 107회차인 12월 14일과 20일 두 번에 걸쳐 미술시장을 진단한 바 있었습니다. 얼추 맞아 떨어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거의 예상했던 것들이 비슷하게 진단되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2020년 올해의 가장 큰 이슈는 키아프와 프리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이면은 하반기 2022년 하반기에 오면서 코인과 주식의 하락, 여기에다 부동산 경기, 전쟁 후유증, 달러 금리 인상 등의 온갖 악재가 미술계를 어지럽혔습니다. 지난해 가격 상승에 의가 온라인 미술시장 규모의 확대, 대중 스타들의 시장 진입, 군소 화랑과 아트페어의 난립에 참가비를 수익으로 생각하는 크고 작은 아트페어의 세태 조짐 이런 것들 흥망성쇠 같은 걸 대체로 진단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원래 일어나고 있었고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어긋났던 거는요, 코인으로 미술품 사기, 코인과 NFT 거래소의 합중연행, 예술 정보가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발행된 NFT가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예측은 했는데 그것은 영 빗나간 것 같습니다. 코인과 NFT가 현재 힘을 잃고 있죠. 그렇지만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서서히 이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올해를 마감하면서 2023년을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아트나인 입장에서도요. 2월 달에 서울 호텔 아트표를 진행했지요. 뭐 그 사이에 화가 엔터테인먼트를 지향하는 기반을 닦아왔습니다. 좀 잘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3월이 넘어가면서부터 미술시장이 불붙는다고 너도 나도 아트표를 만들고 개설하고 개최했었습니다. 사실 이러면요 늦습니다. 늦는다는 걸 잘 모르나 봐요. 황기의 아트표를 개최되어야지 황기의 아트표의 개최를 준비하면 이미 늦었죠. 내년이나 내후년을 준비하면서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잘 되고 있으니까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올 상반기 잘 된다고 생각해서 하반기 아트페어 준비했던 사람들, 내년 상반기 준비했던 사람들,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고전을 먼치 못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뭐 이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원래 키아프 성공 이후에 성공한 아트페어가 거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죽었죠. 뭐 거의 메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아트페어 결과나 언론상에는 수백 수천 점, 수십억 수백억이 판매되어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믿기는 합니까 그거? 아이고 뭐 저기 뭐 그래도 뭐 그런 이러한 농설들 언론 플레이일 뿐인 것 같습니다. 뭐 대체로 다 알고 있습니다. 지방 어느 아트페어에 다녀온 미술품 전문 특송 사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트페어에 5개 화랑의 작품들을 모아서 내려갔는데 갈 때와 똑같이 다시 서울로 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술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대요. 뭐 실제로 저는 예측이 어렵죠. 내년 상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요 2020년 이후에서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단기 투자로 매입했던 MZ세대 화가들 작품이 리세일 시장에 대거 노출될 것 같습니다. 작품 관리와 수량 조절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화가들은 화가의 명성과 작품 거래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요 서울 옥션, K 옥션이 하반기 많이 떨어졌죠. 낙찰 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래량도 떨어졌고요. 더군다나 이러한 양대 옥션에서는요 유찰될 가능성이 있는 작품들은 맞지 않기 때문에 리세일 시장의 하락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2007년, 2015년 그러했듯이 화가의 작품에 대한 사회적 조정 국면이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트페어의 세태와 살롱 마켓의 증가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좀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내년에 개최되는 아트페어의 숫자가 100개가 넘긴 합니다만 크고 작은 게요. 명맥은 유지되겠지만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원래 부수가 판매되었기 때문에 개최는 무난하지만 흥행에서는 상당히 곤란을 겪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중견 화가의 약진에 대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경험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어찌되었건 미술품에 대한 장기적 투자는 여전하기 때문에 건실한 자기 역사를 만들어 온 화가의 명성의 부각될 것이고 이러한 분들에 대한 투자처, 미술품 투자처로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해외시장의 개척입니다. 국내가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거래가 활성화된 해외시장 진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어려울 때는요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까지 중국까지 일본에도 갔었죠.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 인근 시장에 많은 화랑들이 대거 노출시키고 유입되기를 원했었습니다. 많이 진출했었죠. 그러다가 국내 미술 시장이 좀 나아진다 싶으면 해외 진출은 좀 주춤해 주시고요. 이런 양상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종의 보따리 장사 취급도 당하기도 했었죠. 우리나라 미술 시장은 늘 그렇습니다. 사람 구매자가 본전을 생각하지만요. 문화 선진국에서는 그냥 작품을 걸기 위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구매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작품에 대한 어떤 이 선택 조건이
그냥 집에 하나 걸어보겠다라는 이런 문화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비싸지만 않다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년 상반기는 좀 쉽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요. 화가는 개인전을 열어서 틈새 시장을 만들고 갤러리는 아트페이에 대한 기대를 잠시 소강 상태로 두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갤러리는 화가 찾기에 눈을 기울여야죠. 좋은 쪽으로 많이 변할 것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에 아트페어에 집중했던 화가님들 개인전, 개인 연구 발표 좀 시효적절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펼쳐나가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술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보충하죠. 화가와 갤러리스트에 대한 지원과 후원이 절실한데 최근 보면은 갤러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작품보다는 화가 사람에게 무게가 실리고 있음을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갤러리의 페어에 대한 지원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갤러리스트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지원하고 후원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좋아요, 구독 눌러주면 일종의 지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눌러주셔도 되고요. 실제로 미술시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갤러리와 갤러리스트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림을 구매하는 사람들은요, 잘 아시다시피 작품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가의 미래와 장래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죠. 그리고 이것이 부족할 때는 화랑 갤러리와 갤러리스트의 눈과 입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상호 협조적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갤러리스트에 대한 인지도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전국에 계신 만평이님과 해외 동포 만평이님들 올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단내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열심히 살겠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러한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3년 더욱 알찬 모습으로 지난 1년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드리며 2023년 한 해는요, 다트나인에 대한 무궁한 발전의 역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